안녕하세요. 저는 유아용품 디자이너이자 이혼 후 엄마와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이혼하고 엄마랑 살고 있다니 제 인생이 좀 서글프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고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최악의 결혼을 했고 결국 이혼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좀 짧았던 것이 그나마 위로라면 위로겠네요. 제 지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제가 돌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사진으로 아빠를 보여주셔서 그나마 얼굴은 알지만 아빠에 대한 어떤 추억도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엄마는 남편을 일찍 잃고 평생 자식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며 헌신적으로 살아오신 분입니다.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가슴 한구석이 먹먹하게 아려오고 뜨거운 눈물부터 차올라요. 그 모진 세월, 그 숱한 고생과 서름 등 여린 엄마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셨을지 젊은 날의 엄마를 떠오르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외할머니께서는 젊은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엄마에게 차라리 저라는 짐덩이를 맡기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씀하셨대요. 엄마 입장에서는 재혼을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랐는데 제가 있으면 재혼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재혼할 상대나 새로운 시댁의 구박 또한 불보듯 뻔한 일이었을 테죠. 외할머니는 그렇게 하라고 여러 번 설득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엄마는 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재혼할 생각도 없고 저 키우면서 혼자 살겠다고 하셨죠.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혼자 몸으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억척스럽고 치열하게 살아오셨는데요. 식당 일, 공장 일, 파출부 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해요. 엄마의 고생을 알기에 엄마는 제게 세상 그 무엇과도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감사하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유일한 분입니다. 저는 제품 디자인을 전공하고 그 유아제품 관련 회사에 디자이너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다니게 되고 어느 정도 돈을 벌고 모으기 시작하면서도 엄마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빌딩 청소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혹여나 다 큰 딸에게 짐이 될까봐 당신 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 늘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제 엄마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만두시라고 좀 쉬시거나 친구분들과 놀러 다니시라고 여러 번 설득을 했음에도 몸 건강한데 놀아서 뭐 하겠느냐. 아직은 내가 충분히 더 벌 수 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돈 잘 모아둬라. 엄마 줄 생각 말고. 그 돈으로 나중에 네가 필요할 때 요긴하게 써라 라고 하시며 웃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보고 남자친구는 없느냐 소리를 잘하셨어요. 제가 건실하고 마음 따뜻한 좋은 남자를 만나기를 바라셨죠. 저 역시도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께 살갑게 자라는 그런 사윗감을 짠하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체도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간절한 바람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 같아요. 나머지에서는 똑부러지고 야무지단 소리를 곧잘 듣는 저인데 소위 야무지다는 성격과 남자 보는 눈은 전혀 다른 문제인가 봅니다. 저의 남자 보는 눈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못해 바닥이었거든요. 회사 선배 언니의 소개로 만난 그 남자의 이름은 조민찬이었습니다. 조민찬은 스포츠센터에서 일하는 헬스 트레이너였죠.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유쾌하고 농담도 잘하는 주변을 밝게 만드는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운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도 보기 좋았고요.
사실 저는 모태솔로까지는 아니지만 연애 경험이 그리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남자나 연애에 큰 관심이 없기도 했고요. 그랬던 제가 그 노련하고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남자에게 홀딱 반한 거죠. 제가 보는 조민찬은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고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구는 성격 좋고 남자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그맘때쯤 결혼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도 하셨고 또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커갈 때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딱 맞았던 거죠. 저는 결혼을 슬슬 하고 싶어졌을 때고 그때 마침 제 앞에 조민찬이라는 남자가 나타났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나오다가 불과 6개월 만에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남자 경험이 많지 않은 데다 결혼에 대한 갑작스러운 조급증이 생겼던 저는 제대로 된 이성적인 판단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조금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조민찬은 결혼 상대로서 그리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신중하게 더 오랫동안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지켜봤어야 했는데 저는 순식간에 그 남자에게 빠져들었고 결혼을 너무 쉽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빠른 선택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 올지 꿈에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제가 꿈꿨던 달콤한 신혼생활과는 정반대의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연애 시절 그렇게 유쾌하고 성실하며 에너지 넘쳐 보였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 나왔거든요. 결혼도 이미 했겠다. 저한테 굳이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다 보니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본성은 다 드러났습니다. 극도로 게으르고 무책임하며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으로요. 아, 피곤해 뒤지겠네. 밥은? 왔어? 나도 좀 전에 퇴근하고 와서 아직 준비 못했어. 지금 막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뭐 했어? 아, 됐고. 나 배고프니까 빨리 뭐라도 차려봐, 대충.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씻지도 않은 채 밥 타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총게임을 좋아했는데 시끄러운 총소리와 개성이 난무한 게임을 해댔죠. 제가 너무 시끄럽다고 옆집에서 항의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니 짜증을 내고 겨우 헤드셋을 끼긴 했는데요. 헤드셋을 끼면 뭐 하나요? 욕설을 섞어가며 팀원들과 얼마나 떠들며 게임을 하던지요. 밤 늦게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주변 집에서 항의도 많았습니다. 트레이너다 보니 본인 몸에 엄청 엄격하고 관리를 잘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보니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게임하면서 배달 음식이나 컵라면도 잘 먹었는데 그걸 치우지도 않고 잔뜩 쌓아두기 일쑤였습니다. 안 치우냐고 하면 보기 싫은 제가 치우래요. 그뿐인가요?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월급을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매달 수십만 원씩 현금 결제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직업이 운동하는 사람이다 보니 본인 관리에 철저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 모습에 너무 놀랐죠. 사실 남편은 체육 전공을 했고 과거에는 보디빌더 대회도 많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고 이제는 관리를 전혀 안 하다 보니 겉으로 봐도 트레이너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몸이 약간 퉁퉁한 것이 비수기라서 그렇다고 또 한참 관리 시즌에는 빡세게 한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비수기고 뭐고 남편은 전혀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트레이너 몸이 그 모양인데 누가 남편에게 개인 PT를 받고 싶겠나요? 그러다 보니 개인 PT 회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에 따른 PT 수당도 없고 월급도 적었던 거죠. 연애 때는 따로 살다 보니 남편의 생활 습관이 이토록 엉망인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새벽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만 잤는데요. 집안일도 전부 제 몫이 되더라고요. 청소, 빨래, 요리, 분리수거까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일하고 들어와서도 집안일에 시달려야 했죠. 제가 그런 문제로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남편은 아주 귀찮다는 듯이 인상을 팍 쓰거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저를 철저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이런 문제로 저희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겹도록 다투게 되었죠. 자기야, 제발 게임 좀 그만하고 집안일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도 회사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하단 말이야. 아, 시끄러워. 게임하는데 방해하지 마. 아, 그리고 집안일은 원래 여자가 하는 거 아니야? 아, 뭘 이렇게 유난이야. 요즘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 맞벌이잖아. 그런데 집안일은 왜 나 혼자 해야 되는데? 아, 몰라. 말 시키지 마. 그런 식입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남편이 아니라 무슨 애새끼 마냥 구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히고 저를 환장하게 만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댁 문제였죠. 남편은 분명 결혼 전에는 저에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며느리 도리 타령이냐며 질색을 했던 걸로 아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래도 할 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기본은 해야지 라고 말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이틀에 한 번씩은 꼭 시부모님께 전화해서 안부 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고 2주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시댁에 방문해서 얼굴을 비춰야 된다고 강요했거든요. 결혼하고 보니 자기도 철드는 것 같다면서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효도하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그 효도를 저한테 대신 해달라고 하니 문제지요. 그리고 웃긴 게 자기 부모님은 그렇게 챙기고 싶어하고 연락 자주 해야 된다고 하면서요. 정작 장모님인 저희 엄마에게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먼저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는 겁니다. 보다 못한 제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드려봐 서운해하시겠다라고 하면 네가 하면 되지. 귀찮게 뭘 그런 걸 나한테 시켜. 불편한데. 그래도 사위인데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 진짜 질색이니까. 아, 나 누가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딱 질색이고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안 했어. 그리고 너네 엄마한테는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죠. 지금 뭐라고 했어? 니네 엄마? 아, 말꼬투리 좀 잡지 말고. 결혼 전에는 쿨해 보이더니 결혼하니까 진짜 짜증나게 군다 너. 심지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짓거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제가 만약 시어머니 보고 너네 엄마라고 하면 자기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그게 와이프인 저한테 할 말인가요? 너무 기막히기도 하면서 진짜 뭔 짓이라도 할까봐 두렵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 덩치도 크고 눈도 희번뜩했거든요. 연애 시절 그 유쾌하고 다정하며 사람 좋아 보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매사 양아치 마냥 건들거리고 진지함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며 세상 모든 일에 삐딱하고 비아냥거리기만 하는 최악의 남자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결혼 초부터 이 결혼을 한 제 자신을 원망하고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엄마 말을 제대로 안 들은 것에 대해서도 크나큰 후회를 했죠. 왜냐면 저희 엄마가 결혼 전 제 남편이랑 대화를 해보고 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가볍고 책임감이나 예의가 없어 보인다고. 제가 결혼 후에 고생할 것 같으니 결혼은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엄마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저를 위해 얼마나 면밀히 사윗감을 살펴보셨겠나요. 엄마가 그렇게 말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였는데 그 당시 제대로 된 콩깍지가 아주 단단히 그것도 2겹, 3겹으로 씬 저는 엄마의 그 피 같은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뭘 몰라서 그래. 민찬 씨 그런 사람 절대 아니야.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남편 역성까지 들었죠.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정말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고 멍청했던 거죠. 예의 없는 인간은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희 엄마를 지칭할 때 항상 니네 엄마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사돈에 대한 예의라곤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뿐인가요? 며느리 하나 들어왔다고 저를 엄청 부려먹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저는 허리가 휘도록 일만 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소파에 대자로 편하게 드러누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세상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그게 얼마나 속 터지고 화가 나는지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보며 우리 아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으니 집에서라도 좀 푹 쉬어라 그러셨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희 집에서도 쉴 만큼 푹 쉬고 있는데 말이죠. 본인 본가는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제가 친정에 한번 같이 가자고 하면 온갖 핑계를 다대며 거절하거나 마지못해 따라 나서도 친정에서 시종일관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불편한 티를 팍팍 내는 겁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꼴보기 싫으니까 친정에 같이 가자는 소리를 안 하게 되고요. 남편은 정말 속이 좁고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갔느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서도 그래도 결혼을 했는데 섣불리 이혼을 하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너무 쉽게 물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미련했던 거죠. 아니다 싶을 때 끊어냈어야 하는데 제 속에서도 이 정도로 이혼을 하나? 남들도 이러지 않나? 남자들 보통 저렇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제 진짜 마음과 상황을 제대로 못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맹추처럼 지내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저희 엄마가 사고를 당한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일하시던 빌딩 청소 일을 하시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대요. 그러면서 관절을 심하게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병원에 호송되었고 큰 수술까지는 아닌 걸로 결과가 나왔지만 한동안 통원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교롭게 저희 집 근처에 엄마가 다니셔야 할 재활 전문 병원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다리를 다치셔서 거동도 편하지 않으셨기에 저희 집에서 치료받는 동안 함께 지내시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신데 멀리 병원까지 오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야말로 펄펄 뛰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저에게 악을 쓰더군요. 뭐라고? 2달?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니네 엄마랑 한 집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 생각만 해도 숨 막히고 질색이라고. 절대 안 돼.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엄마 다쳐서 거동도 힘든 상황인데 하나뿐인 사위라는 인간이 할 소리냐고. 아무튼 난 불편해서 죽어도 싫어. 알아서 해. 당장 다른 방법을 알아보던지. 우리 엄마도 아니고 너네 엄마를 어떻게 같이 지내? 라는데 진짜 정남이 떨어지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아파서 당분간만 좀 지내신다는데 사위라는 인간이 저딴 식으로 말하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건 저였기에 일단 설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평소 그가 노래를 부르며 갖고 싶어 했던 최신형 한정판 게임 콘솔과 고사양 게이밍 PC 부품 풀세트를 제 카드로 결제해주고 나서야 엄마를 모셔올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안 입고 왔지만 아픈 엄마를 생각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엄마가 저희 집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불편한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뻔히 듣고 계시는데도 막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내 집인데도 불편하니 어쩌니 그러지를 않나. 저희 엄마한테도 장모님 다리 이제 괜찮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서 그렇게 오래 오라고 하나요? 저희 집에 계속 계실 거예요? 안 불편하세요? 제가 원래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드네요. 라며 노골적으로 예의 없게 저희 엄마에게 눈치를 주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당연히 저희 엄마도 엄청 불편해하셔서 몇 번 집으로 돌아가신다고 한 걸 제가 겨우 붙잡았습니다. 어쨌든 치료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게다가 남편은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그대로 일러바치기까지 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 선영아, 내가 듣자 하니 너네 엄마가 너네 집에서 지내신다며? 아무리 몸이 아프고 다쳤어도 그렇지 어떻게 사이가 저렇게 뻔히 불편해하는데 딸네 집에 그렇게 눌러앉아 있을 생각을 다 하신다니?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뻔뻔도 하신가 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엄마가 집에 없는 것도 아니고 병원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내시는 건데요. 니네 집 근처에 병원 없었으면 어쩌려고 그러셨다니? 그리고 치료고 뭐고 사이가 그렇게 불편해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편한가요? 저희 엄마가 뭘 어째셨다고요? 너 같으면 안 불편하겠니? 그리고 너 지금 나한테 꼬박꼬박 말 대답하니? 뭘 잘했다고?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니네 엄마 몰래 데리고 와서 집에서 같이 살게 하고. 정작 내 아들은 집에서도 눈치 보고 불편하게 만들고. 뭐가 눈치가 보이고 불편해요. 민찬 씨 전혀 눈치도 안 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말도 안 하니? 자기 집에서 편하게 못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한 일이야. 너네 엄마 언제까지 있을 건데? 얼른 나가시라 그래. 그러는 겁니다. 저희 엄마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이 결혼을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더라고요. 게다가 그 와중에 남편은 다니던 스포츠센터 관장과 크게 다퉜다며 저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뜬금없이 자기가 개인 PT 스튜디오를 차리겠다며 제 명의로 억대 대출을 받아달라는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자긴 기본적인 것도 하기 싫어하고 예의도 국에 밥 말아먹었으면서 저더러 요구만 하는데 진짜 질리고 신물이 나더라고요. 사랑스럽고 좋았던 남자가 아니라 징글징글하고 신물나는 인간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혼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치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일단 엄마 치료만 끝나면 단판을 지을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엄마의 통원 치료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주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했어요. 저는 엄마가 계실 때는 이혼 얘기를 하면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 엄마가 가시고 나면 이혼 얘기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 너무 황당하고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맘때쯤 저녁이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곰탕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데서 일부러 사왔대요. 무려 장모님한테 드린다고요. 그러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다정하고 살가운 말투로 저희 엄마에게 살랑살랑 꼬리를 치며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장모님 기력 회복하시라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유명한 곰탕 맛집에서 갖고 온 거예요. 국물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 완전 줄 서서 먹는 데거든요. 관절 안 좋으실 때는 이런 걸 잘 드셔야 돼요.
어서 한 그릇 뜨끈하게 드셔보세요. 병원 약보다 이런 게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장모님 얼른 쾌차하셔야죠. 제가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좀만 기다리세요. 얼른 차려드릴게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고마운 게 아니라 정말 소름 끼치도록 어색하고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어떤 인간인지 너무 잘 아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정한 사이 코스프레라니요. 저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는데 남편은 저한테도 뭘 왜 그래? 나 원래 장모님 엄청 걱정했어. 자기도 얼른 먹어. 많이 사왔거든? 내가 차려줄게. 설거지도 내가 할 거야. 자기는 푹 쉬어. 장모님이랑 TV라도 보던지. 그러면서 앞치마까지 두르고 밥을 차리고 있는 겁니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께 계실 때 불편한 건 없으셨느냐, 더 잘해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병원 갈 일 있으면 무조건 자기가 데려다 드리겠다. 그냥 자기를 개인 기사로 쓰셔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도대체 갑자기 왜 이러느냐 물어도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자기야. 장모님이면 나한테 엄마나 다름없는 존재잖아. 내가 그동안 싸가지 없게 굴어서 미안해. 나 이제라도 자기한테도 장모님한테도 정말 잘할게.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이 진짜 조금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 싶기만 했죠. 그리고 남편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시부모님까지도 이상하게 나왔죠. 저희 엄마가 집으로 돌아가시기로 한 전날 시부모님이 벼랑간 백화점 식품관에서 엄청 비싼 과일 바구니를 하나름 들고 오신 겁니다. 새아가 이거 백화점 식품관에서 사온 과일인데 사부인 좀 드시라고요. 이것저것 많이 드셔야 잘 낫습니다. 그래도 병원 치료가 잘 돼서 다행이에요. 저희도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막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 엄마 보고 너네 엄마 거리며 무시하던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말이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너무나 이상하고 의아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왜 그랬는지 그 소름 끼치고 역겨운 이유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검은 속셈을요. 바로 저희 엄마가 평생을 사셨던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가 재개발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서 이미 그 동네 집값이 수천만 원이나 폭등했고 본격적인 시행이 확정되면 최소 억대의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하게 돌고 있었거든요. 저랑 엄마는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남편 놈은 생전 장모님 뵈러 오는 일도 없으니 그런 상황도 몰랐겠죠. 그러다가 얼마 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본인 사업 자금을 얻어낼 검은 속셈으로 갑자기 태도를 싹 바꾸고 저희 엄마에게 온갖 아양을 떨었던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장모님의 재개발 아파트로 자기 사업 미천을 마련할 계산뿐이었겠죠. 게다가 시부모님도 이 일에 동조를 한 거고요. 이 모든 더러운 사실을 알고 나니 남편과 시부모의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운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정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역겨워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죠. 제가 진짜 기분 나빴던 건 뭐냐면요.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예의나 도리를 몰라서 저희 엄마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기본적으로 무식하고 예의가 없어서 장모님과 사돈에게도 너네 엄마 거리고 그토록 싸가지 없게 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저희 엄마에게서 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저토록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사람을 봐가며 자신들의 이익과 손익에 따라서만 교활하게 태도를 바꾸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인간들이라는 거죠.
오히려 가식적으로 대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그동안 저와 저희 엄마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하찮게 여겼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미 남편과 시댁의 그 검은 속셈을 다 알고 계셨고 씁쓸하고 허탈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그저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과 치졸하기 그지없는 남편, 시부모와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제가 느낀 그 더러운 기분 남편과 시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시댁 갈 일 있을 때 일부러 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한테 밥 차리는 거 다 부려먹고 그랬을 테지만 이번에는 막 가식적으로 웃으면서 세아가 좀 쉬어라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네, 좀 쉴게요. 피곤해서요. 그러고 진짜 소파에 드러 누웠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럴 줄 알았겠지만 제가 바로 알겠다고 하고 드러 누워서 폰만 보고 있으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황당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말고요. 어머님이 밥 다 차렸다고 하길래 그제야 일어나서 밥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먹자마자 그냥 소파로 가서 다시 앉았어요. 이거 안 치우고? 피곤해서. 네가 좀 치워. 너네 집이잖아. 그랬습니다. 제 모습에 남편은 순간 화가 엄청난 표정이었다가 이내 꾹 참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피곤한가 보네. 알았어. 시어머니도 저를 티껍게 보시기는 하는데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드러누워서 깎아주는 과일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는 집으로 잘 가셨느냐, 그 근처가 재개발로 시끌벅적하더라, 그런 눈을 띄우더라고요. 저는 대꾸 않고 핸드폰만 보며 과일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야, 엄마가 물어보시잖아. 왜 대답이 없어?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못 들었어. 니네 엄마가 뭐랬는데? 그랬죠. 제가 니네 엄마라고 하니 남편도 시부모님도 입이 뜨악하더라고요. 니네 엄마라니? 왜? 니네 엄마잖아. 우리 엄마 아니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니네 엄마라고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왜? 너 여태까지 우리 엄마 보고 항상 니네 엄마라고 했잖아. 니네 엄마도 그렇게 말했고. 그쵸? 저희 엄마 말하실 때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제가 들은 게 몇 번인데요. 그랬습니다. 제 모습에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나서 눈을 부릅뜨며 따지더군요. 너 왜 이러는 거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그 말에 웃으며 그랬습니다. 어디서 배웠긴요.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한테 배웠죠. 너무 자연스럽게 쓰길래 이 집에서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요. 아, 이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였구나. 어머님 아들이 장모님이라는 호칭을 제대로 쓴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어머님 아들도 버르장머리 되게 없는 거였네요. 뭐라고? 야, 너 진짜 미쳤냐? 내가 미친 걸로 보여? 내 보기엔 네가 더 미친 것 같던데? 왜 이렇게 파들파들 떨어? 네가 말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해줬는데? 생각해보니 웃기네. 너랑 너네 엄마, 너네 아빠는 우리 엄마더러 함부로 말하는데 나는 왜 너네 부모한테 꼬박꼬박 존댓말까지 써가면서 떠받들어야 돼? 너 말 다 했니? 보자 하니까? 그 말에 남편 놈도 얼굴 시뻘개져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야, 그만하고 따라 나와. 집에 가서 얘기 좀 하게. 뭔 얘기? 나 너랑 할 얘기 없는데. 너 뭐 믿고 이러냐? 너네 엄마 집 재개발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라며 본색 제대로 드러내더라고요.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그러는 너는 우리 엄마 집 재개발 소식 들리니까 이제 와서 장모님 해가면서 곰탕 사다 바치고 니네 부모는 과일 바구니 들이밀고
진짜 웃기지도 않아서 못 봐주겠다. 저는 코웃음 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혼하자.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이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어리석어서 몰랐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겠어. 이혼? 누구 맘대로?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맘대로지 누구 맘대로긴. 뭐야? 이게 진짜? 하면서 저를 때리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그랬죠. 진짜 밑바닥 다 나오네. 나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봐. 나 여기 오기 전에 내 친구한테 얘기해놨어. 내가 10분 뒤에 연락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나는 네가 이 정도 인간인 줄 너무 잘 알았거든. 어디 해봐. 그랬더니 남편도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부모를 한 번씩 쳐다보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좀 떨리고 두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었던 말 다 하고 나니 속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행동 및 시댁의 지속적인 무시와 폭언 등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고 혼인 기간도 비교적 짧았기에 큰 문제 없이 이혼은 마무리되었어요. 비교적 빨리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이혼 과정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신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엄마와 저는 재개발될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 대신 적절한 시기에 좋은 값으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좀 더 조용하고 공기 좋은 한적한 동네에 아담하고 예쁜 아파트를 얻어 엄마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이혼 후 엄마와 다시 단둘이 살게 되니 그 지옥 같던 결혼 생활이 제게 얼마나 큰 외로움과 깊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제 곁을 아무런 조건 없이 묵묵히 지켜주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세상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보다는 지금 제 곁에 있는 엄마께 더 감사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 놈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혼하면서 저랑 살았던 신혼집 재산분할 받아서 지목 챙겨가고 그 돈에 시부모님한테까지 손 벌려서 기어코 PT 스튜디오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싼 몫에 엄청 삐까뻔쩍하게요. 본인 몸뚱아리나 관리를 먼저 하고 이력도 관리를 해야지 스튜디오만 그럴듯하게 차리면 잘 되겠나요? 허세는 많아서 비싼 돈 들여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차렸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대출까지 꽤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결과는 안 봐도 뻔하죠. 본인만 모르고 다 알 거예요. 파리만 날리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터무니없이 비싼 값으로 올려놓았던 개인 PT 비용을 엄청 낮췄는데도 팔이 날리고 그나마 있던 손님들에게도 평판이 엄청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는 유튜브로 헬스 관련 영상을 찍니 많이 하고 또 장비 사들이고 했다는데 결론적으로는 빚만 잔뜩 지고 돈 문제로 지네 부모랑 지지고 볶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철이 드네. 이제라도 효도를 하네 어쩌고 입만 살아서 떠들더니 참 좋은 효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인간들이랑 하루빨리 끝낸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요즘 저는 엄마와 함께 맛있는 것도 직접 해먹고 가까운 곳으로 주말마다 나들이도 다니고 밤 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가족이자 저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해 주시는 우리 엄마. 이제는 제가 엄마를 든든하게 지켜드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거나 어리석지 않으니까요. 제 길고 아팠던 하지만 이제는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